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여인, 64, 정숙씨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손주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숙씨, 올해 64,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아들 민수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였죠. 아들이 30에 결혼했을 때 정숙씨는 며느리 수진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그리고 2년 후 태어난 손주 민준이는 정숙씨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이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성격 차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정숙씨는 손주 생각에 밤잠을 설쳤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수진이가 가져갔고 아빠 민수는 주말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정숙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를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죠. 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보고 싶으시죠? 다음 주말에 오세요. 수진이는 이혼 후에도 정숙씨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씨는 수진이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이혼했어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아준 것에 대해서요. 아들 민수는 이혼 후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 민준이를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락도 없었죠. 엄마, 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씨는 아들에게 깊이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민준이를 만나는 날은 정숙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놀이터에 데려가 그네를 밀어주고 민준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숙씨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 어느 날 민준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숙씨의 가슴이 미어졌죠. 민준이는 엄마랑 살아야지, 할머니는 늙어서 민준이 돌보기 힘들어. 겨우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밤 정숙씨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평온한 일상,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숙씨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1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뜸해진 것이죠. 전에는 먼저 연락을 주곤 했던 수진이가 이제는 정숙씨가 연락을 해도 요즘 좀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준이를 만나는 횟수도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숙씨는 깊이 파고들 수가 없었죠.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닌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죠. 그런데 수진이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이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정숙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죠.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알려줘서 뭐가 달라지겠어? 정숙씨는 이혼 후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많이 야위고 자주 자책하는 아들. 제가 부족해서 이혼했어요, 엄마. 아들이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히 수진이 얘기를 꺼냈다가 아들만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이미 회복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결국 정숙씨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숙씨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거리에 호텔이 하나 보였는데 정숙씨의 눈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2달 전 마트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두 사람이 호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민준이 엄마가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던 사람이 버스가 왔지만 정숙씨는 타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호텔만 바라보고 있었죠.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혼하기 전부터? 아니면 이혼 후에? 만약 이혼 전부터였다면 그렇다면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배신당한 것이 아닐까?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남남인데 수진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인가? 내가 화낼 자격이 있나? 그날 밤도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오늘 시간 돼? 만나자.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모자는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죠.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던데요. 민준이도 건강하고요. 아들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에게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너, 수진이가 혹시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니?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혼했는데 상관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결국 정숙 씨는 그날도 본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담담한 표정이 어쩌면 아들이 더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숙 씨의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따르릉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정숙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 전사돈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사이였습니다. 정숙 씨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한 정숙 씨는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차에 손도 대지 못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수진이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수진이한테 남자가 생겼어요. 정숙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아시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혼한 사이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보다가 오래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이혼하기 6개월 전부터 그 남자와 연락하고 지낸 거였어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한테, 아니 아드님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죠. 우리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정숙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아드님한테 가서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양육권도 아드님이 민준이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정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엄마를 따르고 있어요. 갑자기 왜 아빠한테 가야 합니까? 수진이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재혼하려고 해요. 그 남자랑. 근데 그 남자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민준이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떠난 후 정숙 씨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런데 말하면 어떻게 되지? 아들이 화를 내고 수진이한테 따져 물고 그러면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진무구하게 웃던 손주의 모습. 민준이가 그 새아버지한테 잘 대접받을 수 있을까? 친아빠가 있는데 새아빠 눈치 보면서 자라야 하나? 그리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배신당한 거였어. 그런데 혼자 자책하면서 자기가 부족해서 이혼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야. 아들이 이혼 후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혼했어요. 엄마,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정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야 해. 아들한테 말해줘야 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다음날 아침 일찍 정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당장 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들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바로 달려왔죠. 정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수진이를 본 것,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 수진이 어머니가 찾아온 것, 그리고 이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아들 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민수야, 정숙 씨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네가 부족해서 이혼한 게 아니야. 알겠니?
그제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조금 알고 있었어요. 정숙 씨가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수진이 핸드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고 민준이 생각하면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고 조용히 이혼했어요.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던 아들이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묵이 아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모자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진이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아들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 양육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죠. 엄마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래, 엄마가 같이 갈게. 며칠 후 정숙 씨와 민수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죠. 수진이는 이미 어머니한테 모든 것을 들었는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당신이 재혼하고 싶은 건 당신 자유예요. 근데 민준이는 친아빠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민준이는 아빠 민수와 할머니 정숙 씨의 곁으로 왔습니다. 민수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고 정숙 씨는 매일 아들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지금 민준이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아빠 민수가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매일 손주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주고 함께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나 너무 행복해.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와 민수의 눈이 마주쳤죠. 두 사람 모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전 며느리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압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말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 때로는 침묵보다 용기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눠봐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많으셨습니다.